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로그 방문자 수를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걸 모르는데 블로그 방문자 수를 늘릴 수가 없어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늘려? 이거는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을 모르는 초등학생한테 수학 문제를 계속 풀게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풀 거야? 풀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방문자 수를 늘리고 싶으면 블로그 방문자 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블로그 수익화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앞서 제가 블로그 수익화 방법 5가지를 모두 이야기 드렸는데 5가지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사람들이 내 블로그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트래픽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트래픽은 블로그 방문자 수로 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블로그를 수익하고 싶다. 그러면 방문자, 내 블로그에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그게 돈이 됩니다. 왜냐면 그 들어온 사람들한테 광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애드포스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내 블로그로 사람들을 많이 불러들이는 거, 그게 바로 블로그 수익화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는 트래픽, 방문자 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메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방문자 수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방문자 수. 누군가가 나의 블로그를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노출이 돼야 돼요. 제 블로그에 이런 좋은 글이 있어요 라고 누군가 봐야 된다는 거죠. 보지 않으면 들어올 수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내 글을 노출을 시켜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근데 노출만 된다고 되느냐? 안 돼요. 클릭을 해야 돼요. 그쵸? 내 글이 노출됐는데 내 글을 읽어보고 싶어서 클릭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방문자 수가 만들어져요. 그쵸? 예를 들면 100명한테 내 글이 노출됐다고 해볼게요. 100명한테 내 글이 노출됐어요. 근데 그 중에 클릭률이 1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문자 수가 몇 명이다? 10명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노출은 어떻게 많이 시킬 수 있을까? 클릭률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노출은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요? 노출은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검색 노출, 두 번째 이웃 노출, 세 번째 외부 유입이에요. 이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내 글을 많이 노출을 시켜야 돼. 그래야 클릭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럼 클릭은 어떻게 하냐? 클릭은 제목이 매력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정보를 찾고 있는데 이 제목에 내가 찾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야 돼. 제목을 이상하게 쓰면 사람들이 클릭을 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썸네일이 매력적이어야 돼.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최신화된 현황을 찾고 있어. 근데 썸네일이 딱 최신화된 현황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클릭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노출수 곱하기 클릭률로 방문자 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요 3가지 검색 노출, 이웃 노출, 외부 유입,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검색 노출이에요.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누군가 검색을 해요. 청년 계좌 기업은행이라고 검색을 한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내 글이 나와. 그럼 뭐예요? 이게 바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 글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위 노출이라는 거는 블로거들이 쓰는 글은 이 뷰 탭에 노출되거든요. 이 뷰 탭의 1페이지에 노출되는 거, 이게 상위 노출이라고 얘기해요. 보죠. 1, 2, 3, 4, 5, 6, 7, 7개가 노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어떤 키워드를, 이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7위 안에 들면 이게 상위 노출이 되는 거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클릭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클릭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뭐다? 이 제목과 썸네일이 결정을 한다. 그래서 이거 제목과 썸네일도 당연히 잘 작성을 해야 되지만 오늘의 핵심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게요. 이게 바로 상위 노출이에요. 상위 노출.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내 글이 노출되게 하는 거. 이것도 해볼까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이것도 한번 검색해 볼게요. 검색했을 때 여기 내 글이 노출되는 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당연히 클릭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클릭하면 내 블로그로 들어오게 되고, 그럼 이게 방문자 수 1명으로 카운트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검색 노출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두 번째는 이웃 노출이에요. 이웃 노출. 이웃 노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네이버는 이웃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라면 구독자하고 인스타그램이면 팔로워겠죠. 이 이웃수랑 팔로워가 많으면 그들의 피드에 내 글이 노출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 노출되냐? 네이버를 한번 보면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바로 이렇게 이웃새 글이 뜹니다. 그쵸? 이웃새 글 여기에 이렇게 떠요. 이웃새 글에서 만약에 내 글이 있어. 그렇게 되면은 클릭을 하면 내 블로그로 방문 자수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웃새 글에 내 글을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게 중요할까요?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이웃이 많아야 됩니다. 이웃이 많아야 많은 이웃들이 내 글을 볼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이웃들이 이 피드를 많이 보는 시간에 내 글을 작성을 해야 돼요. 그렇겠죠? 여기 보면 최신화돼서 뜬단 말이에요. 7분 전, 1시간 전, 1시간 전, 1시간 전, 1시간 이렇게 뜨는. 그러니까 최신화된 글이 상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많이 쓰면은 이웃들의 피드에 내 글이 항상 걸려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은 많아야 되고 이웃들이 피드를 많이 보는 시간에 내가 글을 발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음 세 번째는 외부 유입이에요. 사실 외부 유입은 종류가 다양해요. 여기서의 외부라는 말은 네이버라는 플랫폼이 아니라 뭐 유튜브, 뭐 카카오뷰, 아니면 뭐 구글 이런 데에서 내 블로그로 유입이 되는 걸 의미해요. 이것도 종류가 너무 다양한데 가장 대표적인 걸 하나 예를 들어보면 바로 카카오톡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글 하나 작성했으니까 그 친구들한테 링크를 보내주면서 야, 내 글 작성했어, 한번 들어와서 구경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내 링크를 뚝 던져주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내 블로그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바로 외부 유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운영하고 블로그, 뭐 카카오비, 유튜브 등 해서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이렇게 청년 도약 계좌 금리 최종 공시 결과라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글 하나를 올려요. 그럼 이 오픈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글을 클릭하고 제 블로그로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저는 조회수가 1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외부 유입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은 예전에 한때 카카오뷰를 밀어주면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었고 이때 블로그가 갑자기 떡상하신 분들이 조금 있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외부 유입을 통해서 네이버 블로그로 유입시키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방법들은 다양해요. 예를 들면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네이버 카페를 가볼게요. 네이버 카페들 중에서 순위가 엄청 높은 카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퇴직연금, 퇴직금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뷰탭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뷰탭에 나오는데 보면 여기 뷰탭 격리나라 회계 격리 커뮤니티 이거는 네이버 카페거든요. 근데 네이버 카페인데 이렇게 내 글이 노출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렇겠죠. 들어가 보면 내용 의문점, 질문이야.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상위 노출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이게 내 글이고 여기서 내 블로그로 유도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카페의 파워를 이용해서 내 블로그에 유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방법들은 이제 블로그 외의 플랫폼을 통해서 내 블로그에 유입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방법이 너무 다양하겠죠. 네이버 밴드,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유입시킬 수 있고 티스토리를 통해서 유입시킬 수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방문자 수를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검색 노출, 이웃 노출, 외부 유입 이 세 가지를 고려를 하면서 내가 방문자 수를 늘려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 중에 핵심은 검색 노출이 되어야 돼요. 왜냐면은 시장의 파이가 엄청 커요. 예를 들면 검색 노출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네이버를 이용하는 사람 전부예요. 그렇겠죠. 근데 이웃 노출은 내 이웃이에요. 근데 이웃은 내가 임의적으로 늘리는 건 5,000명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파이가 좀 작죠. 외부 유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검색 노출을 블로그 운영의 기반으로 가져가야 되고 그러려면은 내가 키워드를 잘 잡고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을 써야 됩니다. 그냥 아무 글이나 막 쓰면은 노출 안 시켜주니까요. 그래서 이 검색 노출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키워드는 왜 중요한가, 키워드 특성 5가지, 펜 법칙, 키워드 분석 방법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블로그 방문자를 만드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걸 모르면 블로그 방문자 수 절대 늘릴 수 없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들으셨던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리빌딩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